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여러 가지 사항들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학생 인권과 청소년 복지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전반적으로 한번 인권 침해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권 침해 사례라는 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일로서 특히 공권력이라든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인간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는데 전반적으로 인권 침해는 어떤 것이냐면 인권은 인간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갖는 보편적 권리임과 동시에 한 국가의 구성원인 시민으로서 행사해야 할 어떤 특정한 권리를 포괄하는 개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그 인권 침해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인권 침해의 종류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뭐 꼭 청소년과 관련된 어떤 것뿐만 아니라 인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근로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제 근로라는 내가 일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상사나 또 어떤 면에서는 그 부하로서의 어떤 결제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근로권을 침해당하는 것은 이제 결제를 거부하는 겁니다. 결제를 거부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부당한 근로 환경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사내 괴롭힘 이런 거 요즘에 이제 이런 것들이 사내 괴롭힘이라서 상당히 많이 이제 인권 침해가 이제 되는 요소도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하나하나를 다 말씀드릴 수 없어서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립니다. 자, 인격권 침해에서는 인격을 침해한다. 여기는 명예훼손이 있고요. 명예훼손, 훼손이 있고, 그다음에는 모욕, 그다음엔 폭력, 폭력 및 폭언, 그다음에 어떤 위압적인 행동을 하는 거, 그다음에 괴롭힘하는 거, 그다음에 어떤 사적인 심부름 이런 것들이 이제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신체권을 침해하는 것은 그냥 신체는 이 폭력, 그다음에 폭력 및 폭행이죠. 폭행. 여기에 있고, 그다음에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자, 부당한 어떤 면에서는 부당한 어떤 금전은 금품을 요구하는 거, 금품을 요구하는 거. 그다음에 인건비를 반납을 요구한다든지 이 논문 사례비를 요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은 평등은 성별이나 어떤 연령이나 그다음에 학력, 어떤 신체적 조건, 국가, 민족, 인종, 종교, 사상, 혼인, 임신, 그다음에 출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차별행위를 받는 것을 우리가 이제 평등권이라고 하죠. 인간은 누구나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성별이나 연령이나 모든 것들이 아까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침해권을 우리가 이제 가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리고 수 있고요. 자, 학습권 및 교수권을 침해한다. 학습권 및 교수권. 그래서 학습권 및 교수권은 이제 학습 방해, 학습을 방해한다든지, 그다음에 연구를 방해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수강이라든지, 그다음에 수강 강제 및 조정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수업 지도 권한을 어떤 면에서 침해한다든지, 뭐 자퇴를 강요한다든지, 이 학생은 학습권으로서 학습권이 있고 교수는 교수권이 있는데 이것을 침해하는 이런 행위가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침해 행위를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인권 침해 사례는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이 근로자 권리를 침해하는 겁니다. 자, 비정규직이라든지 계약직 근로자들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경우는 여전히 많이 우리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소기업에서 임금 체불이라든지 이런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과도한 근로시간과 강제 연장 근무가 행해지는 경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근로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리고 정규직에 비해서 불안정한 근로 조건을 가진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고용이라든지 안정성이 좋지 않은데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거나 휴식 시간을 제대로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학교 폭력 및 차별입니다. 자, 몇 년 전부터 이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것이 우리가 이제 학교 폭력, 차별 이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학교 폭력 문제도 인권 침해 사례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언어적 폭력이라든지 신체적 폭력이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하면서 왕따라든지 괴롭힘 이러한 문제가 이제 심각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성차별적 발언이나 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경우도 이제 이런 것으로 해서 있죠. 그죠? 그리고 그 학군지라고 불리는 어떤 이 지역에서는 간혹 지나치게 경쟁적인 입시 환경이 조성돼서 학생들이 어떻게 돼요?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거나 입시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이제 한다는 거죠. 그런 이제 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많이 또 이제 인권 침해 사례 중에서 하나가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을 우리가 이제 들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문제는 과거보다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예 사라졌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 내 권력 관계에서 이러한 문제가 쉽게 발생하는데 이게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냐면 업무와 관련 없는 성적 요구를 하는 경우, 그리고 여성들에 대한 어떤 임금 차별이라든지 승진기의 부족, 그리고 임신이나 출산 등에 따른 차별 등 이런 것들이 이제 직장 내 성차별이나 성희롱이 이제 대두되고 있다는 거죠. 자, 요즘에는 뭐 공무원이나 공기업 그런 기업들이 아니어도 유아휴직을 권장하는 어떤 사기업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다고 하지만 전체 기업 중에 약 한 90%, 전체의 한 90%가 중소기업인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어떻게 돼요? 출산이나 유아휴직으로 인해서 눈치를 주거나 승진 누락 등의 어떤 불리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다음에는 이제 이민 차별입니다. 이민자 차별. 자,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에서 온 이민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에 거주하는 이민자라든지 외국인 노동자들이 사회적 어떤 지원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특히 이제 이민자들에 대해서는 언어 장벽 때문에 직장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거나 비정규적으로 고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실제로 근로 조건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이제는 불법적인 형태로 어떻게 돼요? 고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차별의 어떤 하나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인권 침해를 우리가 이제 사례를 쭉 봤는데, 그러면 인권 침해를 받고는 어떤 해결 방안이 있을 것이냐라는 거죠. 이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려면 개인적인 인식뿐만 아니라 법적, 사회적으로 그다음에 개선돼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법적, 제도적,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법적 제도가 강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인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이 법과 제도가 부족하다면 어떻게 됩니까? 피해자는 구제받기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된 법적 보호가 인권 침해 해결 방법으로 꼭 필요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를 위한 인권 보호 법률을 강화하고, 그리고 법적 제재를 명확히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벌을 해서 인권 침해를 해서 안 된다는 어떤 사회적 인식을 심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법적 제도적 강화 장치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는 사회적 감사입니다. 사회적 사회적 감시입니다. 자, 시민사회는 인권 침해를 감시하고, 그리고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추궁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인권 침해 사건을 알아내고 공개하는 것은 누굽니까? 시민사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인권단체나 NGO들은 이러한 인권 침해 사건을 조사하고,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법적 지원을 제공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사회적 압박을 해서 정부나 기업이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한다는 이것이 이제 사회적 감시라는 거죠. 그리고 시민들이 직접 인권 침해 사례를 신고하거나, 그리고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이 시스템, 이것들이 잘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론은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보도하면서 공익적 관심을
유발해야 이러한 사회적 감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 국제사회 협력입니다. 자, 여러 국가에서 행해지고 있는 인권 침해 사례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은 국제사회 협력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국제적으로 인권보호 규범을 준수하도록 압박하는 게 중요한데, 국제인권조약이라든지 국제법을 준수하도록 해서 각국에 압력을 가하게 하고, 그리고 인권 침해가 발생한 국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이런 어떤 인권 침해 해결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우리가 또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다음에는 인식 개선 및 교육입니다. 자, 우리 곁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를 예방하려면 자, 사람들의 인식 개선과 이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교육은 어떻게 돼요? 자신의 권리를 존중하고 그리고 타인의 권리를 인식하게 만드는 목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나 직장에서 직접 인권 교육을 강화하면서 은연중에 어떻게 돼요? 깔려있는 이 차별적 사고를 줄여가야 된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인식 개선에 대한 어떤 교육이나 이런 어떤 개선이 이루어지는데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인권에 대한 이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 캠페인을 이제 우리가 실시할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성폭력이라든지 차별적 행동, 그리고 특정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 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려면 사회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없다면 이런 인식 개선에 대한 어떤 교육은 상당히 또 어려울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이런 어떤 그 인식 개선에 대한 이제 교육이 있어야 되고, 다음은 이제 피해자 지원입니다. 자, 실제로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게 적절한 지원을 우리가 이제 제공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인권 침해를 발생을 했는데도 보고 피해자가 적절한 지원을 하지 않은 경우는 또 어떤 면에서는 제2차, 3차의 어떤 그런 또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의 어떤 심리적, 사회적 회복을 위해서 이제 지원이 필요하고, 그리고 추후에는 어떻게 돼요? 이와 비슷한 침해를 어떤 예방할 수 있는 환경도 중요하다는 거죠. 이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된다는 거죠. 계속 침해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는 어떤 면에서 보면 거기에 대한 예방적인 환경을 조성하지 않는다면 계속적인 이런 침해는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학교 폭력이라든지 성폭력은 장기적인 심리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학교에서 일어나는 어떤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우리 청소년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학교 폭력, 성폭력은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치명적이 될 수 있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피해가 발생되면 장기적인 심리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피해자가 법적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행사하고 그다음에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법률 상담이라든지 그리고 소송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법을 알지 못하는 어떤 사회적 약자, 우리 청소년들이라든지 특히 이제 저소득층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사회적 약자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인권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는 꼭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의 사회적 복귀 지원과 자립도 매우 중요한 만큼 지원에 대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차별적 대우를 개선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어떤 해결 방법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인권은 헌법에 적혀 있기 때문에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진 권리라는 뜻으로 어떤 면에서는 천부 인권이라고 불리는 인권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장애가 있는 사람도 그다음에 인종과 국가가 다른 사람도 누구나 예외 없이 인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 침해 사례가 여기저기서 많이 발생하고 이제 있지만 주로 아동, 장애인, 노인, 그다음에 학생들
이런 어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주된 인권 침해 대상인데 이들에 대한 어떤 인권 침해에 대한 인식을 깨우치고 인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해야 우리 사회도 모두가 어떻게 돼요? 더불어 살아가는 좋은 사회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믿고 여기서 이제 간단한 사례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인권 침해에 대한 사례를 교육받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